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16일 저점을 형성한 이후 점진적인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랐지만 증시는 약박권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만큼 재정절벽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경계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포인트가량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서 지난 9월 증시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9월에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증시가 상승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만큼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을 예상하는 그런 전략들이 그래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미증시에서 팁을 얻어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은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일제히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1%대의 상승으로 13,16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이날 장에 가장 좋았습니다. 0.3%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내 상승 전환을 하면서 그 구간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1%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재료들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가 내년에 예산안이 해결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개혁 지체로 인해서 유럽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늘 장에서 선전을 했는데요. 11월의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AIG 그룹 같은 경우는 항공 임대 사업 영역을 중국에 매각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업종별 등락흐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0.6%대 하락했고요. 에너지주 역시 0.2%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산업 섹터가 1%대의 강세를 기록한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으로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선전 속에 휴레패커드 역시 1.5%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수한 11월에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 역시 1%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홈디포가 오늘 장에 2%로 가장 크게 밀려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장 후반의 탄력을 다들 키워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닥스 지수 0.17% 올랐습니다. 7,530선에 마감했고요. 영국의 패치백 지수 0.12% 오르면서 5,921선에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18% 오르면서 3,612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을 이끈 재료들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 초중반에는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는 구간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목별로 르노라든지 폭스바겐, BMW 등 자동차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졌고 반면에 HSBC 홀딩스라든지 BNP 파리바 등 금융주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혼조 양상을 띈 가운데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락한 업종으로는 금융주입니다. 0.8% 밀려났고 유틸리티 업종이 0.4%대 조정을 받은 반면에 필수 소비 업종과 경기 민감주가 나란히 2%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 1.3%대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선전 속에 폭스바겐이 0.7% 올랐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약세였는데요. 코메르츠방크 1.9%대로 조정받은 모습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0.12% 올랐습니다. 업종별 등락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융주가 부진했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산업 섹터 역시 좀 부진했습니다. 통신업종 역시 1%대로 밀려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 동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과 하락한 업종이 비슷했습니다. 필수 소비 업종이 2%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 확인이 되고 있고 금융주가 역시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사가 이날장에서 1.39% 올랐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약세 속에 크레딧 아그리콜과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이 차례대로 2에서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난 주말에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협상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탈리아발 정치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인 방향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